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어느덧 D-29. 확진자도 이번에 투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은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론조사. 네 가지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원에 나가서 친절하게 여러분께 여론조사, 최신 여론조사 결과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방에서 편안하게,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통해서 대형 미디어원로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먼저 리얼미터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38.1%, 윤석열 후보가 43.4%, 그리고 심상정 2.5, 안철수 7.5%로 윤석열 후보가 오차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38.1대 43.4의 결과입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엔 MBC 코리아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자는 35.3, 윤석열 후보자 37.1, 오차 범위 내 접점, 심상정 후보자 3.5, 안철수 후보 11.9%의 여론조사 결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론조사는 SBS와 넥스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후보 30.6, 윤석열 35.0, 심상정 2.8, 안철수 10.6으로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의 민심진심을 읽는 남자 배종찬 소장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석, 명쾌한 분석 들고 나오셨을 텐데 네. 앞서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고 네. 코리아 리서치, 넥스트 리서치, MBC, SBS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오범지게. 오범지게, 어제 네. 못 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오범지게 뜻이 무엇입니까? 오범지세. 오범지세 뜻이 무엇입니까? 오차 범위 내 지세.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오차 범위 내의 파족지세. 예. 오차 범위 내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인데 리얼미터 조사는 지금 김진애 그 뒤에 이 화면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시는데 이 조사는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밖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아, 샘플이 늘어나면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또 더군다나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자동응답 조사고 SBS와 MBC의 조사는 면접원 조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접원 조사와 자동응답 조사 모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이든 오차 범위 내든 앞서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설명적 직전만 하더라도 바짝 쫓아가는 추세거든요. 그때 배 소장님 제가 진행했던 설 당일에 그렇죠. 뉴스앤 이슈에 출연해서 네. 이번 이 설 연휴 때 발표된 여론조사의 특징은 이재명 후보의 맹추격 반등이다라고 그렇죠. 진단 주셨잖아요. 맹추격세가 살짝 꺾인 것이 이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이죠.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살짝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율이 주춤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애묘 중에 근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특히 여기서도 여성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선 D-29,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여론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조사 결과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한다. 39.5%, 정권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53.0% 응답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방송은 돌직구죠. 방송은 돌직구죠. 선거는 구도입니다. 구도다. 구도가 뭐냐? 아, 명언이군요. 정권 유지, 정권 교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높은 겁니다. 예.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정권 교체 여론이 왜 높은 거야? 그러게요. 자, 지금 이 그래프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예. 정권 재창출이 대통령의 긍정평가하고 비슷하죠. 아, 정권 교체가 대통령의 부정평가와 비슷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긍정평가 높아요. 예. 근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부정평가가 높다? 아니죠. 부정평가가 강하다입니다. 강하다. 강하다.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부정평가가 강하다. 이게 정권교체 여론이 긍정평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정권교체가 뭐냐? 이게 워낙 높으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뭐다? 정권교체 여론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정권 교체 53.0이 나오는데 뭐 딱 정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앞서서의 수많은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그렇죠. 윤석열 지지율 더하기 안철수 지지율 하면 대략 정권 교체 여론과 비슷해진다. 그래서 선거는 구도다. 방송은 돌직구다. 아 명언이네요. 궁금한 게 앞서 그 MBC 여론조사와 SBS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시면 네.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대 지지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단일화가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득표율이라고 해야 될까?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9잖아요. 앞서서 SBS도 10.6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리얼미터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 그 리얼미터에서는 안 후보가 7.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달라요?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요.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다소 불리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면접원 조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20대 학생층의 여론이 더 반영되니까 또 아, 그래요? 중도 여론이 반영되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두 자릿수 명맥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단일화가 되려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높은 게 단일화에 유리합니까?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낮은 게 단일화가 더 용이합니까? 여기 우리 박정아 대변인도 나와 계시지만 단일화는 뭐냐? 단일화는 뭐냐? 아쉬워야 단일화하는 거예요. 아쉬워야 단일화. 아쉬워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조금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이래야 단일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라도 앞서가면은 3자 필승론 안철수 후보가 있어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거죠. 또 현실성 법칙 누구냐? 우리 박정아 대변인 아닙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 된다. 단일화만큼은 안 된다. 손사래 발사래를 다 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워낙 단일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현실성,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러면 배현철 소장님 이제 대선 29일 앞으로 다가왔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에 임박하면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당선 가능성이 높으려면 네. 각각 어느 선을 돌파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어느 선에 도달해야 된다가 아니라 시급히 어느 선을 도달하는 것이 두 후보에게 유리하다. 당선 가능성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평균적으로 45%는 돌파해야죠. 45가 예. 안전선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까지 완주하게 되면 이번 당선은 46, 47, 48선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 정도 득표를 하면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간에 40대, 50대, 특히 50대를 더 확보하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30대를 어떻게든 더 확보하려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 샤이 진보냐, 샤이 보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웬만큼 샤이 보수도 다 나왔다. 면접원 조사는 대체적으로 샤이가 없을 정도로 나왔는데 무응답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면접원 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지도 또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유리하지도 않으니까 이 면접원 조사를 보면 샤이가 있다 없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력 투구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50대, 윤석열 후보는 30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을 막판 공략해야 되는 거죠. 아니 가정주부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토론이 남아 있는데 토론에 영향받을 이 유권자층이 누구냐? 중간지대 아직 표심 결정 못했습니다. 여성입니다. 남성보다는 왜? 이익에 따라서 막판 표심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정주부층은 누구냐? 코로나도 영향받습니다. 부동산도 영향받습니다. 자녀인 청년 세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어떤 영향 또 받는다? 예. 배우자 리스크까지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것은 30대, 40대, 50대 누구? 가정주부다. 예. M료 중에 이어서 오늘은 또 가정주부의 어떤 중요성. 네. 우리 가정에서 늘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고죠. 가정주부님들. 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배 수장님 분석 주셨지만 SBS와 MBC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